네, 월요일장이고요. 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중국 악재가 있었고 장이 좀 흔들렸는데 지수 한번 볼까요? 예, 낙폭을 또 오장 가면서 많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중국 지수가 아니고 코스피 2포인트로 낙폭을 좁혀왔습니다. 1921로 와 있고요. 코스닥이 1% 상승으로 553.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낙폭을 좀 좁혀서 상승 반전도 기대를 조금 해봄직합니다. 주간 전략 마켓 온 시간입니다.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한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슈들 미리 살피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도 뭐 여전히 또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뽑아주신 이번 주 키워드 주요 이슈부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북한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 지속이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 우리 정부의 추가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고요. 베이지북, 미국의 경제 동향 보고서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런 그 이슈들을 중요한 걸로 꼽아주셨는데요. 박동기 전문가님, 간략하게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조금 전에 정리를 했던 이슈를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좀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시장의 악재는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 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또 역으로 또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네 가지 주요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북한 리스크를 네 번째 3주째 제가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난주 말에 우리 정부에서 대화 제의를 했지만은 일단은 북한에서 지금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거절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뭐 태양절 맞이해서 자, 여전히 지금 그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뭐 여전히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 북한 리스크도 지금부터는 리스크 완화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물론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자, 그렇게 지금 그런 관점에서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는 것이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시에 다시 한번 그 쇼크 형태로 어떤 그 충격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여전히 지금 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지만은 조심스럽게 이제는 완화 쪽으로 리스크 완화 쪽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추경 예산입니다. 자, 이 부분은 향후 일정이 자, 지금 내일 또는 모레 그 정부 내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 넘기게 되면은 자, 현재 4월 30일까지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일정상 12조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심의 기간이 짧다 이렇게 지금 국회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또 메시지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도 이번 주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 세부적인 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정권 시장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강한 경기 부양의 어떤 그 모멘텀이 지금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근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 흐름에서 적어도 최소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대형주 종목들의 어떤 반등의 모멘텀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자, 그런 또 그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자, 중국 1분기 GDP인데 다소 오늘 한 1시간 전에 지금 발표를 했죠. 자, 예상치를 8.0%를 예상을 했는데 자, 7.7%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오전에 조금 반등을 주다가 자, 이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그 주가가 지금 우리 시장도 자, 하락으로 지금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베이지북입니다. 자, 베이지북은 매월 한 번씩 미국의 경기 동향에 대해서 연준에서 한 달 동안의 경기 동향을 리포트 형태로 발간을 하는 보고서 형태인데요. 자, 이게 지금 주목이 되는 이유는 이번 주 후반에 지금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그 베이지북이 발간이 되는데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자, 최근에 주가 지수, 미국의 다우 지수 또 나스닥 지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고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의 강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강도 높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느냐. 요게 또 한번 미국 증시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베이지북에 나오는 경기의 동향은 경기 회복세의 지속 국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네.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베이지색 커버에 쌓여 있다고 해서 베이지북입니다. 미국의 경제 동향 보고서. 이게 며칠이라 그러셨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까? 수요일로 지금 저희가 자막이 나갔는데. 수요일로 나갔나? 네네네. 제가 금요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자료 가지고 있는 걸 수요일로 가지고 있는데 체크하면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조금씩 살아나야 되는데 보면 지난주에도 뭐 GS건설이니 현대모비스니 해가지고 실적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장이 부담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GS건설 사실 뭐 쇼크라 그럴까요? 네. 자, 이 부분이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대형주 전반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나마 또 뭐 다행이라고 뭐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내일 모레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사실상 실적 발표일에 월말에 후반으로 지금 늦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매를 일찍 맞는다고 GS건설이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 또 주요 화학주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지금 이미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9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는 것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적인 요소들이 지금 현재 4월 초 중반에 지금 미리 이미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예. 결국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나올 만한 악재는 이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N약세 관련해서 미국이 조금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로서는 반가운 얘기인데 또 이번 주에 G20 재무장관 회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글쎄 이전에도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구속력 있는 뭘 좀 내놓지는 못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8일하고 19일에 G20 재무장관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됐는데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 있는 제재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느 정도 엔화 약세에 좀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부터 해서 갤럭시 S4에 대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또 스마트폰 관련주 쪽 종목들도 다시 한번 그동안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난 후에 좀 부분적으로 코스닥에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혹은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을 봤는데 정부의 뭐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고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많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 가운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울 만한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역시 지금 우리가 한 시간 전에 지금 발표가 되었죠. 자, 최근에 지금 중국 관련주 쪽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조선화학, 기계, 해운 관련, 중국 관련주 쪽 흐름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중국 쪽의 모멘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강화한다든지 우리 시장이 해외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북한 리스크라든지 엔화 약세도 있지만은 그 저변에는 중국 경기의 긴축 지속과 중국 경기의 부진이 외국인들의 눈에 아마 경기 회복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GDP 성장률이 작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작년 3분기에 7.4%, 또 이번 작년 3분기에 7.4, 4분기에 7.9, 이번에 8.0까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7.7% 나와서 다소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예측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자, 중국의 PMI 지수가 1월, 2월, 3월 올해 들어서 계속
5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업 지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볼 때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더디지만은 다소 느리지만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그 자리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대규모 경기 부양과 함께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요인들이 있고 조금 엇박자가 나는데요. 그래도 기대를 좀 갖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고, 예. 중국 경제 향후 회복될 걸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면 어떤 쪽이 좋아 보입니까? 결국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 시장에 거의 쇼크 형태로 충격을 주고 있는 조선 철강 기계 화학 해운 구중국 관련주 쪽에 기술적인 과매도권에서 자 오늘 어느 정도 지표만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그러면은 V자형의 강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 조선주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적으로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왔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지금 그 실적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현대중공업하고 LG화학 차트를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금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시면은 직전 저점까지 지금 이미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금요일 날 지금 기술적으로 이미 그 셀링 클라이막스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직전 저점에 하락 추세에서 막바지의 장대 연봉이 떨어질 때에 떨어질 때 또 기관의 로스권 물량이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저점인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은 자 지금 자리에서는 다른 걸 보지 말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최근에 지금 새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태에서 25만 원까지 지금 하회를 했습니다. 25만 원 전후에서 지금 저점을 잡아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실은 뭐 중국이 살아날 것이고 중국 관련주, 소비주 관심 갖자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보면 아직까지 좀 자신감은 없어 보이는데 예, 긴 흐름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슈는 그 정도 하고요. 또 이번 한 주 박동기 전문가님 시스템에서 관심 종목으로 올라온 거 오늘 관심 종목 어떤 겁니까? 네, 기술적인 흐름상 검색 시스템에서 기술적인 흐름이 양호하고 수급 추세, 거래량이 양호한 종목들, 기술적인 흐름이 양호한 종목들을 두 종목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 오늘은 거래량이 양호한 단기 모멘텀이 양호한 종목들을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한 두 종목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유팜이나 동성제약 같은 이러한 단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최근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고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자, 플렉스컴하고요. 두 번째는 테크윙입니다. 자, 두 종목을 지금 오늘 관심권에서 지금 보고 싶은데요. 자, 플렉스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갤럭시 S4에 대한 예약 판매가 지금 들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가 최근에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지만 오늘 21선과 60일선을 지금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번 주의 흐름은 자,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테크윙은 반도체 장비 중에서 검사 장비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에 한 두 달 정도 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지금 현재 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자 상승 후에 횡보하면서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오고 오늘 거래량이 어제 대비해서 1.5 내지 2배 정도가 터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지금 자리는 자 편안하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전략 마켓 온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의 주요 이슈들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그 미국의 경제 전망 보고서 베이지북은 제가 그 FR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요. 17일이 맞네요. 그러니까 수요일이 맞는 수요일. 것 같고요. 예. 혹시 나가서 또 아니면 체크해 주시고 이게 그러니까 한 해에 경제 전망 보고서 베이지북을 8번을 미국이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월 6일 날 했고 4월 17일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 전략 마켓돈 와우넷 박동기 전문가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